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원한 성장 기업이죠. 디즈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즈니의 주가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약간 2014년도, 2015년도의 주가, 대략 한 10년 전의 주가로 회귀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액이라던가 실적 같은 경우도 10년 전으로 회귀했느냐? 아니죠.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어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그리고 PC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디즈니의 이미지가 매우 많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디즈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략 한 이날 매도를 함으로써 대략 이날 매도함으로써 약간의 수익을 챙겼는데 그렇다는 것은 디즈니를 그럼 안 보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디즈니를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이날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디즈니를 좋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디즈니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투자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자 대략 한 90달러대에서 90.74달러에서 이제 디즈니를 분석해드렸고요. 현재는 97.52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한 8%? 약 한 8%가량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죠. 주가는 10년 전으로 폭락했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원한 성장 기업 디즈니를 둘러싼 의혹들 곧 해소됩니다. 월트 디즈니, DIS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분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독보적인 엔터 기업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PC라던가 이런 갖가지 대중적이지 않는 그런 사상으로 찌들었던 디즈니가 이번에 밥 아이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를 대대상승을 일으켰었던 예전의 CEO죠. 밥 아이거가 돌아오면서 PC 사상에 물든 그런 인력들을 대거 감축하고 있어요. 실제로 인력의 4분의 1가량, 그러니까 25%를 감축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내놓으면서 사실 대중적이지 않은 사상에 찌들은 자들을 모조리 해고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만큼 사실 저는 이제는 조금씩 이쪽에 대한 그런 심리가 되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팔았느냐? 그럼 너는 왜 팔았어? 수익도 잘 보고 있고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는 와중에 실적도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기업을 왜 팔았어? 이런 식의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디즈니의 기본적 분석, 기본적인 부분들은 제가 전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외에도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 있죠.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도 있는데 그것도 댓글 올려드릴 테니까 입장하실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필승 사단 혹은 필승 멤버로서 이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제가 댓글에 링크를 올릴 테니까 이제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매도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로 이제 2월 7일에 대략 한 5일 뒤에 실적 발표가 되었는데 자 보통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제 실적을 일부러 좀 낮게 잡는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낮게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지도록 하는 게 미국 특히 금융시장의 문화예요. 문화. 한국과는 정반대죠. 한국은 일부러 개인 투자들의 그런 그런 항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실적을 좀 높게 잡는 경향이 있는데 그와 반대로 미국은 일부러 낮게 잡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도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디즈니의 예상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5일 뒤에 발표가 되는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그게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치예요. 사상 최대치. 이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오히려 어닝 쇼크에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있는 시기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그에 반해서 주가는 여전히 저점 부근이고 PER도 포워드 PER 기준으로 대략 20원절이기 때문에 보통 디즈니 PR이 50 후반에서 60 중반대였어요. 50 후반에서 60 중반대였는데 PR이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매력적인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실적 예상치가 사상 최대치라는 것은 약간의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사실 이 이유가 가장 컸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지금의 시장을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장 말할 것도 없겠죠. 매일같이 테마가 바뀜으로써 불확실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고 미국 시장도 조금씩 불확실성의 그런 토네이도에 들어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특히 AI와 관련된 주도 섹터들, 주도 기업들의 실적이 좀 꺾이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되면서 특히나 뭐 국채 발행이라던가 혹은 금리의 재상승이라던가 혹은 파월의 그런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발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시장의 심리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특히 이제 양적 긴축에 대한 완화를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이제 영래포와 관련된 그런, 기후에 가까운,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그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를 핑계 삼아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렸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현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그럼 유지를 하느냐, 주식 비중을 늘리냐인데 저는 좀 유지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를 매도한 겁니다. 왜 매도했느냐? 다른 기업들을 추가 매수했거든요. 네, 다른 기업을 추가 매수함으로써 현금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디즈니를 수익 실현하면서 다른 기업을 추가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지키고 싶은 그 마음, 전략 그 하나가 가장 이제 컸던 것이고, 두 번째로 예상 매출에 그러니까 예상 실적이죠. 예상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에 가깝다는 것, EPS조차 거의 사상 최대치에 가깝다는 점이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비트하지 못하면 주가는 특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꽤나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 기회가 더 커질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자, 그럼 이제 미래에도 딱히 디즈니를 볼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디즈니를 좋게 보고 있고, 사실 이번에 만약에 다시금 하락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여길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로 여길 거예요. 왜냐면 10년 전이랑 주가가 똑같은데, 10년 전의 디즈니와 지금의 디즈니를 비교하면 당연히 지금의 디즈니가 뭐 기술적인 부분, 독보적인 컨텐츠라던가 혹은 확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훨씬 뛰어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단 독보적으로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가 여전히 전 세계 1위의 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개발도 힘들어요. 보통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뭐 디즈니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도 못했어요. 왜 못했냐? 지을 땅이 없거든. 혹은 정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거든. 이 자리는 아파트 지어야 돼. 이 자리는 공장 지어야 돼. 이런 식의 갖가지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지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땅도 없어요. 이건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똑같이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유상풍력이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발전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 장기간 그런 랜드마크로서는 디즈니가 역시나 독보적인 1위 기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뭐 컨텐츠 하면 당연히 디즈니죠. 컨텐츠로 디즈니를 이길 수 있는, 가까이 올 수 있는 기업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디즈니의 지금까지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첫 번째로 대중적이지 못한 사상이죠. 대중적이지 못한 사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디즈니 플러스예요. 디즈니 플러스가 적자를 지속적으로 내게 되면서 사실 디즈니에 주는 비용적인 압박이 꽤나 컸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들어서, 작년 들어서 디즈니 플러스를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대략 30% 이상 급증했어요. 30% 이상 급증하면서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도 뭐 무빙이라던가 이제 카지노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구독자 수도 대략 50%가 급증했습니다. 1년 만에 50%가 급증했어요. 그만큼 이제 OTT에 대한 컨텐츠에 이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상한 사상으로 인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았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 벗겨내면서 컨텐츠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디즈니가 고집을 부렸던 것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옳지 못한 이제 사상을 제거시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즈니의 고집을 꺾었다. 고집이 뭐냐?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디즈니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만 주구장창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블 시리즈라던가 혹은 그 히어로 한 명 한 명의 영웅, 그런 것들 드라마로 만들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챙겨보기에는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드라마 보고 영화를 보고 싶은 것인데, 언제부턴가 디즈니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드라마를 봐야지만 다 이해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디즈니 영화를 봐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얽히다 보니까 이제 대중들의 그런 외면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고집을 꺾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무빙이라던가 카지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대중적인 컨텐츠의 투자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넷플릭스와 비슷한 그런 컨텐츠라던가 혹은 그런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쪽에 대한 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것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하죠. 그 전에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을 하나둘 씻어내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디즈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이미 실적은 뭐
거의 대부분이 다 회복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년 전의 주가, 그리고 지금까지 디즈니를 이제 외면하게 만든 그런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대중적이지 않은 사상이라던가, 사실 디즈니 입장에서 잘못된 게 맞죠. 매출이라던가 혹은 대중들의 그런 외면을 받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실무적이나 혹은 실적은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실적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forward PR이 20 가까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까지 들어서고 있다. 왜냐하면 평균 PR이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런 것과 더불어서 결국 디즈니를 발목 잡았던 것들이 하나 둘 해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할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꽤나 좀 유의미한 그런 구간까지 왔어요. 일단 일봉으로 보셔도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가 지금 돌파를 이제 저항 라인까지 오면서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선까지 좀 오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 저항 라인 선,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저항으로 잡혔던 것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돌파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렇게 돌파까지 이루어진다면 이제 오멘텀 투자자들 혹은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까지 온 것은 맞아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맞지만, 저는 현금 비중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좀 매수하면서 디즈니를 매도한 것이고, 그 외에는 사실 디즈니가 만약에 여기서 돌파에 실패하면서 한 번 더 빠져준다면 이제 매력적인 구간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원한 성장 기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0년 전을 회귀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 디즈니의 그런 발목을 잡아왔던 것들이 씻겨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꽤나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